여러분, 태양광 단가 특혜 끼리끼리 해먹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진짜 같은 편결이 한전의 돈을 빼먹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친여 성향 태양광 조합 REC 단가 특혜액입니다. REC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공급하는 인증서를 REC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산 단가가 되거든요. 정산 단가 REC가. 근데 이 정산 단가가 뻥튀기 됐다는 뜻입니다. 뻥튀기. 누구에게? 친여 성향의 태양광 조합의 말입니다. 얼마나 뻥튀기가 됐느냐? 이게 제가 3만 원 써놨죠. 플러스 3만 원이 되어놨죠. 이 플러스 3만 원이라는 것은요, 일반 태양광 사업자보다 3만 원 가까이 더 비싸게 책정을 받아서 판매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조합들보다는요 13,000원 비싸게 이게 받아서 판매했다는 뜻이고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게 국무총리실이 조사를 했거든요. 태양광 업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런 게 터진 거예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전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가 조정을 해서 돈을 마구마구 빼먹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사실 세금이 전기요금 준조세잖아요. 준조세. 여기다가 전력기반기금이라고 해서 3.4% 더 냅니다. 우리는. 더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빼먹어서 한전의 적자가 지금 30조니 올해 40조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올해만 전체 적자액이 지금 적자가 쌓인 것이 140조니 130조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친여 성향 태양광 조합이 REC 단가를 조작해서 뻥튀기해서 빼먹었다는 이야기가, 와, 어쩌면 말입니다, 국가 운영을 깡패처럼 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보세요. 2017년부터 REC, 그러니까 정산 단가라고 우리는 이해하시자고요. 정산 단가를 뭐 부정수급 적발이라는 거 돼 있는데, 부정수급 적발 건수를 보세요. 권력이 바뀌고 나서 2022년에 70건이나 지금 이게 적발이 됐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1건, 2018년에는 3건, 2019년에는 없습니다. 아예. 2020년에는 1건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는 0건이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요 5월이 지나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 건수가 70건에 달하고요. 아마 이 건수는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까지 나옵니다. 야, 참 미치겠다. 여러분,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3.4%를 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냈고 저도 냈어요. 그런데 1,847억 원에 상당하는 비리만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을 하면 얼마나 많은 액이 나올란지 아무도 모릅니다. 참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게 말입니다. 단가 조정이라는 건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단가 조정이라는 건. REC 단가 조정이라는 게. 조정 단가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실수하면 다 늘어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REC 정산 단가를 뻥튀기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운영을 깡패처럼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은요 철저히 조사돼야 됩니다. 철저히 조사돼야 돼요. 더 충격적인 것 또 말씀드릴까요? 좀 더 넘어가면 더 충격적인 거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7살 사장님도 있습니다. 7살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서울에 소재지를 뒀는데 7살 사장님이 충북에다가 18k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0에서 9세대 있죠. 3건이나 되죠. 3건. 그죠? 3건. 3건이잖아요. 3명이잖아요. 여기에 7살 사장님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0에서 9세 사장님이 이렇게 많고 10대 사장님은 24명이나 되고요. 20대 사장님은 1102명이나 됩니다. 30대 사장님은 3154명이나 되고요. 물론 뭐 40대 7107명, 그래서 50대 13,560명, 60대 13,753명, 70대 4,564명.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가 뭐 돈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7세가 태양광 발전소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꽤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 들어가는 걸 어디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동안 말입니다. 관리가 엉망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엉망이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태양광은요 심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심각한 거 또 넘어갑니다. 또 심각한 거 넘어가 보면요. 지금 이게 태양광이 2017년 대비 2022년 8월까지 얼마나 늘었는지 보세요. 사업자 수가 2,616개 사업자에서 84,121개 사업자 32배 폭증했습니다. 32배. 태양광 용량도요. 31만 5,350kW에서요. 이게 5년 만에 919만 6,944kW로 확 늘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늘리는 거 좋아. 신재생 에너지가 이만큼 된다는 것은 박수 칠 만한 일이에요. 솔직히. 이게 화력발전소보다는 안 그래도 탄소를 발생을 덜 시키니까 안 시키니까 거의 좋은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너무 급속하게 너무 과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산업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만 하더라도 한국산 모듈 비중이 80.6%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이 되니까 56.6%까지 급감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19.4%였던 것이 2022년 8월이 되니까 43.2%예요. 결국 말입니다. 너무 졸속으로 너무 급하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사라지고 산업은 산업대로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 기업만 키웠다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는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데요. 아무리 급하게 추진하더라도요.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중국 기업 키웠다는 결과밖에 안 생기니까요. 또 우리 세금 태양광 친여 성향의 사업자들이 다 빼먹었다밖에 안 되는 거니까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기업에 또 낙하산들이 마구마구 내려가는데 이게 권력에 부역한 사람들을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 공기업을 진짜 개혁할 수 있고 그 공기업을 진짜 국민들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보내야지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이나 혹은 협회 이사장이나 이렇게 내려보내는 걸 보면 이게 또 권력의 어떤 그
폐해가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 엄청 되거든요. 제발 점령군처럼 공기업을 또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환진 TV를 아마 청와대 관계자 누구든지 보고 있다면 아니면 이게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물론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공기업 적임자를 뽑아서 보내라. 그래야지 공기업이 혁신이 되고요. 그래야지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그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기업의 개혁이 없이는요. 우리의 부담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계속하고 있습니다.